안녕하십니까. 김창수 머리가 인생처럼 누구나 책을 쓰자 제75회 방송입니다. 오늘은 강남 화장품 모아모아 오혜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대표님 여기는 대표님 사무실이죠? 네, 사무실입니다. 우리 강남 화장품 모아모아. 네. 그럼 대표님 화장품을 거래하시는 사장님이시네요, 그죠? 그렇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동안이네요, 최강동안. 그렇죠. 이 화장품을 잘 쓰고 항상 밝게 사니까 네. 이게 동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화장품을 남자가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좀 반응이 어땠습니까? 실패했죠. 원래 예. 화장품 예쁜 분들이 한다고 이래야 되는데, 예. 아무리 잘생겨도 남자가 좀 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그죠? 네, 많이 힘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네. 우리 강남 화장품 모아모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간단히 말해서 전화 통화로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강남은 즉시 배달. 즉시 배달. 예, 전국 무료 배송. 이게 그러면 뭐 전화로 해가지고 이거 구입합니다. 이러면 바로 배송하는 거네요? 그렇죠, 강남은요. 짬뽕 배달하듯이요. 그렇죠. 565-4933 예뻐져요. 빠름 이렇게요? 예, 맞습니다. 야, 그러면은 저 강남에 계신 분들은 화장품 하나는 간단하게 그건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인터넷까지는 아직 준비를 네. 못했습니다. 네. 초기 단계다 보니까 네. 이제 천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그 브로셔 등을 통해 가지고 보고 전화를 하는 겁니까?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저희가 전단지를 네. 오후 돌리고 저녁에 돌리고 네네. 이제 전단지를 보고 고객님들이 주문하려면은 저희가 책자를 보내달라면 바로 책자를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정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업이 이제 확장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참 좋은데, 그죠? 참 좋은데 뭐라고 설명을 참 좋은데. 일단 써봐봐. 예, 이게 네. 우리가 처음 옛날 중국집 처음 생각했을 때 네. 대한민국 분들이 모두가 집에 밥 먹고 나가서 외식하는 거지 배달을 위한 거 생각해본 적 하나도 그렇지. 없습니다. 지금은 네. 모두가 음식이 배달이 되는군요. 이제 앞으로도 화장품도 배달 시대가 옵니다.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야, 그럼 일단은 강남 화장품 모아모아는 배달의 달인이 되는 배달이죠. 빠름 이제. 자, 일단 우리 화장품 우리 대표님을 모셨고, 네. 근데 대표님 본명은 오혜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고트 선수였어요. 네네. 네, 근데 원진에 있는 이제 체육관에 다녔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영화 우리 때 고교생 일기라고 네네. 영화 배우 이제 최재성 씨라고 네네. 그 형님과 이제 그 형이 촬영차 뜻하지 않게 같이 동거를 하게 되었고 네. 그 형이 웨인 구단이라고 아시죠? 영화, 웨인 구단. 네. 그 영화를 찍고 확 대박이 났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형이잖아요. 네네. 형 5초 반 경기를 뺏었죠. 그러면 최재성 배우님이 입었던 옷은? 제가 야구복 앞에 야구복. 서고 뒤에 오해성. 오혜성. 예. 그래서 그럼 그때부터 오혜성이 된 겁니까? 아니 그때부터 그 옷을 입고 네. 우리 이제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자랑하고 싶었잖아요. 네. 근데 시합 나갈 때 권투 선수는 원래 가운이 있거든요. 그렇죠. 전 가운 안 입고 이제 오해성 이제 뒤에 야구를 입고 나가는 사람들이 김영균보다도 오해성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면 최재성 배우하고 이렇게 이 아주 특별한 이 인연이 있네요, 그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형이죠. 그런데 그때 뭐 별로 배고픈 시즌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근데 복싱을 왜 하게 됐어요? 원래 복싱은 배고파서 한다 이렇잖아요, 통상적으로. 근데 복싱은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 배고파서 했습니다. 그래요? 배고파서 했습니다. 책임 그러시죠? 배고파 보이지 않는데. 네, 배고파서 했습니다. 네.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제 어렸을 때이죠, 제가 많이 허약했어요. 허약해가지고 동네 친구들 맨날 주워 맞고 다니고 네. 학교에 가면 맨날 주워 맞고 다니고 뭐 형이 맞고 다니는 게 좀 보기 안 좋았나 봐요. 저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형이 부르더니 또 존나 때리더니 가서 싸움을 또 시키더라고요. 또 맞고 와요. 근데 뭐 허약한 놈이 이길 수가 있나요? 누구를. 그러니까 형이 어느 날 갑자기서 손을 딱 잡더라고요. 네. 끌고 가는 게 이제 권투 체육관. 그때부터 이제 맞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악착같이 운동을 했죠. 맞는 게 싫어가지고. 네. 근데 맞는 게 싫어서 악착같이 운동을 했는데 또 이렇게 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어둠의 세계에 잠시 또 몸을 담았었죠. 그쵸. 이제 그때는 참 제가 어두웠었어요. 형한테 맞는 것도 싫었고 친구들한테 맞는 것도 싫었고 항상 싸움꾼이 되려고 뭐 절대 욕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번씩 치고받고 싸웠어요. 지나간 사람마다. 싸움꾼이 되려고. 그런 시절도 있어요. 실전 경험을? 네. 싸움꾼이 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쁜 일도 많이 받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가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지나온 이야기고, 그러면 그 어둠의 세계에 있다가 어떤 계기로 또 이렇게 양지 밝은 곳으로 나오게 해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그 어둠의 세계에 손을 댔습니까? 이제, 참 창피한 일인데, 안 좋은 걸로 이제 네. 주차한 데 가가지고, 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진짜 다른 인생을 살자. 격리된 곳에서 조금 생활하면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나와서 네. 정말 좋은 일을 한번 하고 내가 진짜 1등이 되자 뭐든. 네. 근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리던 할 줄 아는 게 싸움밖에 없었고 네. 권투였는데 네. 뭘 하겠습니까? 네.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사. 근데 처음에는 실패 많이 했어요. 왜냐면 권투 선수였고 네. 어둠의 세계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상이 제가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직장만 가면 잘리고 가라 또 가라. 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책 한 권도 읽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딱 되다 보니까요 진짜 성공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책을 보게 됐습니다. 네.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자기 자신을 변화주는 네. 거죠. 스스로 변화를 주는. 네. 근데 한 장 읽고 졸고 두 장 읽고 졸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책을 보고 나를 다시 바꿨습니다. 항시 제 별명이 뭐냐면 악마, 독사, 뭐 이런 등등등. 거기에서 삶이 이제 바뀌신 거네요. 네, 그때부터 이제 그 책을 보고 거울과 뺀절 다 했죠. 야, 오해성도 할 수 있잖아. 웃고 안녕, 반가워요, 안녕하십니까. 나중에 되게 사람들이 나한테 눈웃을 친다고. 그때부터 네.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이 강한 인상이 부드러워지고 네. 또 얼굴도 동안이 되고 네. 옛날에 그 복싱했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보스 좀 상처도 좀 입고 해야 되는데 그죠? 자세히 보면 흉터가 많아. 그렇습니까? 근데 주먹도 이제 남달리게 좀 일자로 돼가지고. 네. 세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다가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화장품을 배달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로 재미를 못 봤죠, 그죠? 그렇죠. 재미를 못 봤죠. 재미를 못 봐서 드디어 이제 카스를 접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님이 카스 공략법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만약에 뭐 더 디테일하게 설명 듣고 싶으면 찾아오세요. 얼마든지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카스 처음 했을 때 네, 주위 지인들 많다 보니까 반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사이에 친구가 100몇 명이 되더라고요. 야, 이게 있구나 하고 무분별하게 글도 대충 올리고 화장품 홍보도 하다 보니까 한 두 달 되니까 한 7, 80명 나가더니 한 30몇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 항상 뭐래도 해낼 수 있다. 그렇죠. 네. 그 뒤로부터 다른 카스 잘하는 분들을 항상 보게 되고 그리고 3시간에 15만원 주고 가격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한 공략법이 있었구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딱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이제 먼저 다가서면 됩니다. 뭐 여러분 카스에 보면 좋아요 멋져요. 아끼지 마세요.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죠? 예, 아끼지 말고 많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좋은 걸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근데 공략법 하면 이제 어쩐 분들을 이제 이게 카스가 보면 분명히 저랑 똑같은 영업하는 분들이 있는데 멋진 그림만 막 올리시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가을 사진 멋지지만 고객은 내가 뭐가 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파는 남자 오해성. 자신의 소개도. 예, 그냥 오해성보다는 화장품 파는 남자 오해성. 그리고 그분이 좋아요, 멋져요 보고 저 카스에 들어왔을 때 대문에다가 내가 어떠한 제품을 판다는 걸 꼭 명시하고 연락처를 적는 거 잊지 마시고요. 참 간단하네, 그죠? 네, 먼저 다가서서 좋아요, 멋져요 누르고, 그리고 그분과 친구가 되면 들어왔을 때 자신의 소개를 제대로 하고, 다시 또 그분에게 마음을 끝내주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저도 이걸 얻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카톡 아이디를 제일 쉽게 하고, 카톡을 명시하세요. 왜냐면 고객은 처음 전화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주문할 수 있는 하나의 만든다면 고객과 정이 통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대표님은 일단 카스라는 세상을 만나가지고 좀 희망이 보이네, 그죠? 네, 좀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카스를 잘 하시는데 맥주 카스는 잘 드세요? 카스는
폭탄 좀 좋아하죠. 자, 그러면 카스 공략법을 간단하게 왜 또 너무 많이 하면 또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조금 살짝 입맛을 보여드렸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우리 최재성 배우나 김수로 배우 이런 분들 참 많이 아시는데 특별하게 이런 엄청난 인맥을 이렇게 관리하는 게 어떻게 하면 엄청난 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사실 일반인들 잘 영화 배우나 뭐 정치인 이런 분들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접근하셨습니까, 대표님?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짧게 이것도 왜냐하면 뒷면은 안 찾아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해서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어딜 가든 알면은 먼저 가서 다가서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어디 가면 또 안녕하세요. 근데 저기 제가 다니고 있는 헬스클럽은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나라 상위 1%만 다니는 데가 있어요. 최고 호텔이네, 그죠? 네, 거기 위티스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이 사람은 높은 곳에 있을수록 새로운 사람을 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운동만 하고 다 각자 갑니다. 또 제가 가면은 다 보면은 인사합니다. 제가 쌩까고 가면 의사장 왜 그러지 아세요? 제가 1년 동안 아이고 안녕하세요.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사한다 해서.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자신에게 투자를 해서 격이 높은 곳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먼저 인사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연락처를 받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안부를 전하고 하면은 가까워지네, 그죠? 이제 안부 받는 것도 이제 미안합니다. 안부를 주고받는 것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전화하는 거는 요즘 불편합니다. 문자, 스팸 많습니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카톡을 많이 이용합니다. 카톡을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동영상 같은 거를 하나 딱 만들어놔서 작가님, 김창수 작가님 안녕하세요, 오해성입니다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 그 스마트폰을 보고 내가 보내준 카톡 아이디를 치고 나서 동영상을 보고 킥킥킥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누구 생각할까요? 보내주신 분을.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카스 공략법의 인맥관리법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엮어서 책이 나오는 거네, 그죠? 일단 그럼 사업이 성공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이 성공하면 대표님 책도 나오는 거죠? 만들어야죠. 그러면 내년쯤은 기대하겠습니다. 내년 안에 무조건 성공해야죠. 그러면 이 책에는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화장품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시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빠름빠름.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해서 책으로 나오면 많은 분들이 또 대표님과 함께 또 새로운 게 도전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야죠. 꿈과 희망이 있다는 책이네요, 그죠?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두운 세계에 있다가 큰 딸을 만나게 되었고, 큰 딸이 입학식 때 이 뜨거운 가슴을 얻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딸, 진짜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어가지고, 진짜 새로운 도전을 항상 하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에다 명찰을 달았습니다. 꿈과 희망,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대표님 마지막 말씀은 꿈과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꿈을 이룬다는 거죠, 그죠? 그럼요. 그리고 지금 강남 화장품 모아모아도 지금 도전하는 과정이잖아요.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사실 문제가 있었어요. 왜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아모레 리코스 지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다른 화장품 판매를 하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의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실현을 많이 겪었습니다. 실현 겪은 만큼 또 성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그분들한테 물건 팔아주고 제가 홍보하고 거기다 심부름료를 받고 고객들한테 사은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크게 가고 싶은 거죠. 지금 당장 마진 다 먹고 심부름값 받는다면은 하나의 제가 지금 배달 사원밖에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이제 사업도 너무 많이 말씀하시면 또 안 찾아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2014년 내년쯤에는 대표님 사업도 성공하시고 성공한 스토리가 책으로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야죠.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빠름 오르고의 4034 예뻐져요. 자, 우리 대표님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대박 나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창수 보리반 인생처럼 누구나 책을 쓰자 제75회 방송은 강남 화장품 모아모아 오혜성 대표님으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자, 76회 방송에서는 또 다른 희망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